자, 안녕하십니까. 전원성입니다. 자, 오늘은 현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고요. 6월 안에 부동산 급매물을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려면 뭐 싸게 사는 거죠, 그쵸? 싸게 사는 거랑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는 거고,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거를 산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좋아질 거를. 지금 평가가 절하돼 있으니까는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또는 평가가 절하돼 있는 걸 사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에는 이 물건 값이 맞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래서 현재 시세이긴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돈이 많으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좋아질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진 거를 사면 되는 거죠. 좋아져 있는 상태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좋아진 것 중에 급매물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돈이 없다면 앞으로 좋아질 거를 사서 나중에 좋아진 다음에 좋아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등한 경제 위치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가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간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대미문 더블 쇼크, 후폭풍 가늠 안 돼.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대미문, 전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더블 쇼크, 수요 공급에 대한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후폭풍은 가늠 안 된다. 지금 무슨 재정에 대한 위기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부어라, 쏟아 부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있는 자체가 지금 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는 현재 할 수 있는 건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다 하라는 시그널을 지금 전 세계가 보이고 있어요. 블랙스완이 왔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너무 많죠. 전대미문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고, 블랙스완도 최근 경제에서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블랙스완이 왔다. 감세 규제 하나, 특단 대책 모두 꺼낼 것, 모두. 그냥 특단 대책. 그 뒤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골든타임이죠, 그냥 지금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제 완화 정책과 특단 대책이 앞으로 쏟아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극적 부양책 내놓겠다. 코로나 패닉에 급여세 인하 꺼내, 근로소득세 인하 꺼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아마 경제 완화 정책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건설 경기였다면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IT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통신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또 거기에 더불어서 좋아지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경제가 되게 나쁠 때, 경제가 나빴을 때를 불이 났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불이 났을 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엄청나게 뿌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물을 뿌린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감세 정책과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과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잡혔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래도 쏟아부은 물은 바닥에 남아 있어요. 불이 꺼져 있지만은 그 완화 정책들과 그 자금들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정책들은 코로나 잡힘과 동시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이 꺼진과 동시에 그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과 규제 완화 정책은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을 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지금 완화 정책은 그렇게 남아있는 것까지 생각 안 하고 분명히 완화를 하고 특단의 대책을 다 내놓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또 자극받을 수 있지만 아마 분명히 금리 인하할 겁니다. 특단 대책이 다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력을 한번 볼게요. 한 6, 7년간의 이력을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특별법이 나와요. 조세 특례 제한법, 조세에 대해서도 특례를 주고 민간 임대에 대한 특별법도 나오면서 이때 제발 빚을 내서도 사라, 그냥 LTV까지도 굉장히 높여주고
뭐 70%까지 높여줬었죠. 초이노믹스발 주택 경기 활성화, 뭐 재건축 다주택을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막 재건축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막 많이 사라 그냥. 조합원들도 여러 채 사면은 다 조합원 여러 채 줄게. 뭐 그리고 다주택자 양성화하는 민간임대특별법, 니네 다주택자로 많이 사면은 조세 감면 다 해줄게. 조세 특례 제한법 100% 감면해줄게. 장기부유 특별요금제 감면 70% 감면해줄게. 골라서 선택해. 이게 조세 특례 제한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과열이 되니까는 2010년 8월 2일 대책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수요 관리가 들어가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라는 게 들어가고, 뭐 5년 재당첨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니네 이때는 재건축까지 막 풀어가지고 재건축 단지 내 여러 채를 사도 각 다 여러 채를 다 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5년 재당첨까지 나와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뭐 이제 조합원으로서 한 번 당첨이 받으면 5년 안에 재당첨 받지 못하는 이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18년 9월 13일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갖고 있으면은 니네 종부세 많이 내게 하겠다,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오죠. 임대사업 혜택도 축소를 하고 있고, 뭐 이 대책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은 게 있고 또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는. 그리고 급기야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강화를 하고, 뭐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뭐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정책들도 막 쓰게 되죠. 그러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도는 이제 담보대출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이 규제 지역에 대해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용성에 이어 경기권에 있어서 수용성이라는 말까지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코로나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지금 겹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촉각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계속 규제를 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사람들이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규제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완화를 할 것이냐. 특단의 대책까지 다 내놓으면서 돈은 다 풀고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게 건설 경기랑 부동산 정책을 푸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미 여러 가지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런 것들을 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개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요즘에 완화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정비 정책,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완화 정책이 많이 나요. 뭐 세금이나 보유세나 이런 걸 푼다는 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완화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뜰지, 핵심 지역이 뜰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력은 완화를 했다가 규제를 했다가 또 어려우면 또 완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중을 생각하고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타이밍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6월 15일 대학 국내 종료, 이건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SEIR 방식으로 수학적 예측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했더니 뭐 6월 15일 되면 종료된다. 근데 뭐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도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확진자라든지 공포에 떨고 있다면, 바꾸어 말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뭐 의협심에 의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발하면 완전히 뭐 엄청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떼돈이거든요, 이거 개발하면은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되면 막 분명히 잡히겠죠. 코로나가 안 잡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도 다 잡혔는데. 근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가 잡힌 다음에요, 투자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투자랑 소비가 급등을 하면서 가격이 오른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위축만 되고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위축이 되고 조심하는 건 좋지만은 미래에 대한 준비는 꼭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되면 사실은 핵심 지역부터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6월 만약에 이것도 한번 6월에 만약에 종료가 되면은 지금 집 없거나 투자 못 하신 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종료되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자, 12, 16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매도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전에는 배짱으로 기다려보지 뭐, 최대한 기다려보지 뭐,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마지막 6월에 팔아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거의 멘붕 상태예요. 야, 이거 나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고 정말로 최악으로 가고 있구나. 전대미문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역대 들어본 적이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다주택자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지면서 어디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냐면은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돼요. 중과가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데 개선되는 건 뭐냐면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를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안 받는 것보다 이거를 받는 한계선까지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은 10년 이상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양도 차익도 높겠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최악의 경기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배제를 받으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그 양만큼 그 양이 굉장히 컸다면은 경기가 나쁘니까는 계속 낮추면서 2선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2선까지. 그러면은 경기가 제일 안 좋을 때 급매물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더 높은 금액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세금 감면되는 부분과 경기가 나빠지니까 가격을 최대한 인하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발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론은 6월 안에 돈이 있는 분들은 급매물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되고 뭐 6월이 지나면은 이제 매물은 없어지는 거고 급매물은 기대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경기가 나빠질 때는 이렇게 나빠지고 계속 꼬꾸라지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요 사실은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거의 수직 상승이에요. 코로나가 해결되면은 물론 약간 이런 그래프를 띄기는 하겠지만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를 띄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체감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아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은 타이밍 자체를 잡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살려고 매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아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면은 3월, 6월, 6월 이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된 약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에 대한 약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코로나발 경제하락 매수 심리가 악화되어 있고요. 매수 심리가 악화가 되니까는 매도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도 지금 진짜 던져야 되나. 1억 싸게 놨다가 안 되면 2억, 3억, 4억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내려가는 시기는 6월까지이고 6월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12, 16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물건을 이제 기대를 못 한다라는 거죠. 혜택이 있을 때 매수도 하라는 뜻입니다. 매도자한테 혜택이 있을 때 매수도 사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이득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 금리 인하 및 감세 정책, 재정 정책, 규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나온 다음에 6월 이후에 코로나 완화로 매수 심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 끈 다음에는 불이 꺼져도 그 뿌린 물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완화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남아있는 물 같은 정책이 다시 한번 시장에 자극을 해가지고 시장에 뿌려진 돈과 부양책들이 남아있는 걸로 폭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자금이 좀 모자란 분들은 자꾸 비규제 지역으로 가지 마세요. 자꾸 비규제 지역으로 가지 마시고 규제 제일 많이 하는 곳에서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금을 투입한 다음에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모든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완화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금리 인하부터 해서 모든 정책은 다 쓸 거예요. 모든 정책은 다 쓸 거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6월에 대한 감세 정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완화 정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 또는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자 심리 위축된 부분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매도자 심리 위축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세 정책을 쓴다고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중과세 배제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매도자가 너무 꼿꼿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매도자 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금을 완화해주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부분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금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6월 말까지. 그리고 나머지 그런 급매물 살 돈마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소액으로만 투자하실 분들은 핵심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자꾸 도망가지 말고 핵심 지역에서 소액으로라도 개발될 곳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영상에선 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코로나 조금 지나가면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담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서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담 못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완화되고 그냥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면 진짜 마스크 쓰고라도 여러분이랑 같이 상담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힘이 많이 되니까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